네, 수요일 순서는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 팁, 그리고 뉴스를 보고 또 경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보 FMJ 김성원 매니저 그리고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의 윤치선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윤 연구위원은 오늘 또 처음이신데 처음 임하시는 각오를 좀 들어볼까요? 가고요. 네.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시원하신데요. 네. 정말 열심히 하실 것 같은. 시원시원하세요. 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 생활경제 길라잡이부터 네. 들어볼 텐데요. 매니저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죠? 지난 시간에 대차대조표 얘기를 좀 했는데요. 네. 어떻게 다들 만들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나의 현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요. 현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기업 얘기하면서 대차대조표, 재무제표, 현금 네. 흐름 이게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기업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가게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뭐 기업에서 얘기하는 재무제표, 또 뭐 합잔시산표, 뭐 예. 감가상각 나오는 장부에 가입 나오는 거 복잡한 거 말고요. 네. 우리 부부가 또 우리 가족이 볼 거니까 진솔하고 솔직하게 지난 시간에 대차대조표 있는 거 그다음에 나가야 할 것들 찾아봤다면 오늘은 현금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추적하는 현금 흐름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거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현금이 나한테 지금 얼마가 있고 이게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 사실 한눈에 알기가 쉽지 어렵죠. 않잖아요. 네. 오늘 실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그 40대 초반의 한 그 가게인데요. 한번 그분의 네. 가게에서 현금이 네. 어떻게 흘러가는지 비교해 보시고 남의 네. 집안을 봐야 우리 집안을 또 평가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네. 우리가 남의 얘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남의 거 가지고 먼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들어오는 소득부터. 그 소득을 네.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아. 들면 저 소득 1, 2, 3 뭐 이렇게 쭉 쓸 수 있겠는데요. 네. 남편이 급여소득자고 그다음에 아내가 가정경제를 운영하는 그냥 전업주부면 네. 소득이 하나밖에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네. 따져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 뭐 빌려준 돈에도 소득을 받고 있다거나 아. 뭐 갯돈을 탄다거나 이런 아. 것들도 어쨌든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다 소득으로 봐야 됩니다. 네. 아. 그래서 나를 그 플러스를 줄 수 있는 것들은 다 네. 소득으로 봐서 네.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소득으로 봐야 되고요. 네. 1년에 한 번씩 생겨도 다시 월로 나눌 수 있으니까 아. 소득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급여 소득 이외에 내 주머니에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들어오는 거는 돈은? 모두 네. 다 소득으로 치자. 그렇죠. 우리가 예. 지금 국세청 직원도 아니고 네. 또 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나온 것도 아니니까 네. 원천징수를 하니 세금을 내니 많이가 아니고요. 음. 내 지갑에 들어오는 돈은 다 소득으로 보자는 거죠. 네. 뭐 용돈으로 뭐 아이들 돈 준 거 이런 것도 다 누구한테 받은 거 이런 거. 예, 아이가 받았는데 내가 갈취를 한다거나 갈치. 예. 항상 우리가 성인이 되면 그동안 네. 받았던 세뱃돈 어디 간지 어디로 모르잖아요. 가는지. 예. 네. 맞아요. 그거 어머니 입장에서는 수입입니다. 네. 근데 어머니가 지출하는 용돈은요. 네. 아이가 나한테 주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건 지출이죠. 그래서 예. 정확하게 내 주머니에서 들어오고 나간 것만 구분하자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잠시 맡아둘게 하고 어머니들 보통은 생활비로. 저희는 다 맡아두고 있어요. 쭉 우와. 맡아두시죠. 네, 쭉 맡아두고 있어요. 그거는. 예. 네. 그럼 좀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입을 찾게 됐으면 네. 이제 수입 찾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슬프게도. 그렇죠. 네. 몇 개 네.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뭐 어쨌든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아이들의 용돈까지 포함하더라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네. 이제 문제는 지출을 현명하고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그 네. 40대 초반에 가게의 것을 지출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이번 달이 보너스 달이고 추석 달이고 설 달이고 간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분야들이 있겠죠. 예를 그렇죠. 들면 우리 세금 있을 거고요. 네. 부채 상환금 있을 거고 그다음에 주택이 있으신 분들의 모기지 상환금이 있을 네. 겁니다. 그리고 뭐 임대료 사업 소득자 같으면 임대료로 지불하는 것이 나온 있을 거, 거고요. 네. 예. 보험료, 예적금. 보험료, 예적금은 왜 우리 재테크인데 왜 지출로 잡았냐? 네.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나가는 내 집에서 나가는 나가는 돈. 거. 네. 다 지출입니다. 네. 보험료, 예적금 등 해서 현금 및 뭐 투자 상품에 내가 돈을 내고 있어도 네. 그것도 지출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펀드에 내거나 예. 아니면은 보험을 들거나 적금 뭐 갯돈을 내더라도 전부 나가야 되기 나가는 때문에 돈은. 전부 지출로 그러면 지출로 나갔지만 이 아이들이 다시 들어올 소득으로 들어올 날이 있죠. 그때는 네. 다시 소득간에 이제 지급이 되겠죠. 네. 근데 지금 현재 현행 상태는 내가 슬프잖아요. 네. 지출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고정 지출을 좀 알아봤다면 네. 이제는 그 고정 지출과 연동돼서 네.
시기마다 조금씩 변할 수 있는 5월달이면 저기 청첩장 많이 날라오잖아요. 이런 그렇죠. 것들. 변동지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변동지출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유흥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휴가, 교통, 통신비, 요즘 통신비 비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기타 항목들로 좀 나누어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현금 흐름표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이미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앞에 본 네. 소득란이 있었고요. 고정지출, 변동지출이 있잖아요. 네. 합계 총수입 현황은 이분이 500이시거든요. 네트로 이제 세후로 네. 지출 다 더해보셨나요 혹시? 안 더해봤어요. 아니요, 안 더해봤어요. 그냥 쭉 어떻게 한 번만 되나요? 보셨죠? 네. 주부님들 이거 실제로 이 시청자분들이 쭉 하시게 되면 네. 한번 더 해보세요. 분명 제대로 다 이 콜 맞추는 집안이 없습니다. 플러스 비어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예. 네. 저희 집 사람도 비어요. 그 돈이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요. 어디 네. 가고 이거를 있는 하나하나 잘 걸까요? 추적하면 네. 계획들이 세우기가 되게 편해지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통상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우리 나눴지만 네. 용감하고 무식한 남편들이 가계부 쓰고 어떻게 해서 물어본다고 네, 하셨는데 그렇죠.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아주 지혜로운 네. 사람들이라면 그걸 와이프가 예를 들면 배우자가 쭉 다 찾아와서 남편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거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다 찾아보시면 정말 아주 내가 몰랐던 지출들이 고정지출 항목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네. 변동지출에 포함이 더 크게 될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관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이게 달마다 이게 이렇게 나갔었네 이런 게 있을 네. 수 있다는 예, 거고, 맞습니다. 예, 아니면은 변동지출은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나왔지? 아까 지금 저것도 언뜻 보기에 유흥비가 50이 나가면 그건 많더라고요. 정말 아이고 술 어디 가서 드신 건지. 근데 실제로 이 유흥비 아까 네. 사례에서 유흥비 50만 원은 되게 우리가 지금 듣기에 50만 원 되게 커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의 디테일 항목을 쭉 따져보면 이분이 흥청망청한 부분은 아니었어요. 아. 근데 정확하게 유흥비에 50만 원 드는 거예요. 드는 거예요. 예. 예. 나머지 돈은 이 가게는 지금 저희 상담 중에 찾고 있는 중이죠. 네. 저희가 모르니까 네네.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럼 아. 이분은 카드 전표든지 당신이 원래 쓰시고 계시던 가계부든지 네. 쭉 추적을 해서 뭐였는지 찾아내는 게 그분의 재테크니까 그분의 네. 관건이 되겠죠. 그런 얘기도 어제 저 언뜻 이제 어떤 분 얘기하시는 데 어떤 보니까 얘기요? 이게 지나가다가 네. 습관적으로 커피를 그렇게 이제 드시는 분들 이렇게 그렇죠. 사신대요. 네. 드시느라고. 그럼 하루에 이렇게 몇 잔을 먹다 보면 그 돈만 해도 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되죠. 이게 지금 현금 흐름표에 봐서도 만약에 영수증을 이 돈이 비어 있나 찾아보면 영수증을 보면 무심결에 사 먹은 분식 커피. 가격이 뭐 이만큼이 분식, 나온다든가 네. 아니면은 옷값이 터무니없이 나온다든가 그럴 수 있죠. 뭐 때 아닌 거 이렇게 충동 구매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남자들 경우에 가장 소홀히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담배값 같은 거겠죠. 실제로 뭐 그렇죠. 5천 원이 넘지 않는 않는 돈인데 건데. 네. 아주 쉽게 생각했는데 한 달이면 꽤 큰 돈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네. 여성분들은 특히 이제 그 요즘 메이커 있는 뭐 별다방, 뭐 아, 홍다방 이런 네. 커피. 메이커 있는 커피들 네. 있잖아요. 네. 예. 그게 5천 원을 넘지 않는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의 가격들이에요. 네. 그래서 네. 소홀히 여기기 쉽지만 모아놓으면 상당히 큰 그렇죠. 돈이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네. 아마 새어 있을 거예요, 이 가게에서도. 그걸 찾아내야 하는 거죠. 네. 네. 그 당시에 사 먹을 때는 정말 별로 큰 돈이 아닌 것 같지만 쌓이면 네. 이 돈이 어디 갔지? 좀 하루에 비고, 한 잔씩만 해도 일주일만 그게- 되면 꽤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한 이렇게 4만 원. 네. 그렇죠. 되죠. 이렇게 좀 잘하실 것 같긴 한데. 어떠세요? 이렇게 좀 빠진 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세요? 빠지는 돈은 분명히 생기죠. 네. 생기는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뭐 담배값이나 커피값 이런 것도 있고 네. 네. 그리고 가계부를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안 써요. 네, 안 실제로 쓰죠. 많이 안 그렇죠. 쓰는데 네. 쓰다 보면은 분명히 빠지는 게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뭐 자질구레하게 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어떻게 잘 줄이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줄이느냐의 문제는 다음 아니에요. 문제고요. 그게 아, 아니고 그래요? 일단 찾아내요. 인식의 찾아내요.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요. 뭐 처방전을 받든지 어느 네. 병원을 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제 네. 실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재차대조표, 이번 시간은 현금 흐름표는 자아 진단입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 진찰기를 내 배와 내 가슴에 대고 네. 내가 진단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대차대조표 현금 흐름표라는 다소 거창한 이름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고요. 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주의할 것이 첫 번째 이제 마지막이 되겠지만 솔직하고 담백하고 거짓 네.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네. 자기 자신의 현금 흐름을 살펴보는 건데도 좀 솔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건 아니야. 뭐 이거 어. 원래 이런 거에서 이렇게 넘겨주면. 솔직한 게 일단 네, 그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새는 돈을 찾아내서 예. 내가 이 부분에 너무 지출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좀 줄이면서 그 부분을 재테크로 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여윳돈이 그렇죠. 된다면. 네. 그리고 지금 아까 고정지출에서도 우리가 쭉 봤지만 네. 예적금이나 투자에 넣고 있는 것도 뭐 물론 기업의 회계 장표와는 매우 다른 개념이죠. 네. 가게에서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다 지출로 받잖아요. 네. 그럼 이제 나갔던 이 올바른 지출들이 언제 소득이 돼서 돌아올까를 우리가 타이밍을 또 알 수 있잖아요. 2년 뒤, 3년 뒤 뭐 이런 네, 개념들을 전략을 세웠던 그 가게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가정은. 그러면 그 목적이 뭐에 쓰려고 모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아 이건 살짝 좀 더 공격적이었어도 되지 않을까. 아. 이건 좀 이건 안정적인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검증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아. 왜냐하면 상품마다 리스크는 다 있는 거고요. 네. 그죠? 리스크 없으면 리턴 없는 거고요. 네네. 근데 리스크 있다고 다 나쁜 건 아니고요. 리스크 없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돈을 모으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그건 나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어떤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프라이빗 뱅커가 온다 할지라도 내 네. 인생을 누가 압니까? 그렇죠? 그렇죠. 내 인생을 알려주고 네. 내 현금 흐름을 알려주는 것이 네. 가장 올바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그 고객들의 자세인 거죠.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친해지지 않으면 못한다는 게 내 주머니에 우리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까지 아셔야지 이런 매니저분들이 정확하게 그렇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진단을 해주시고 네. 이 돈을 이쪽에다 넣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창피하다고 아니면은 너 조금이라고 그래서 숨기기 시작하면 네.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죠. 네. 맞아요. 그건 정말 맞는 말인 것 네.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제 주변 사람들은 저는 안 하거든요. 의상하거나 민망한 일이 서로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네. 수 있겠어요. 아. 너무 솔직히 오픈을 해야 되는 거니까. 거니까요. 네, 오늘은 재테크 이전에 자신의 재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현금 흐름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